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수준은 낮아서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끝낸 여수의 한 초등학교. 북적이는 등굣길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학생들도 걱정입니다. 얘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걱정이 돼요, 얘들. 반에 확진자가 좀 있어서 부모님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썼어요. 전남 도내 표본감시 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신고한 환자 수는 2달 전 2명에서 이번 달 13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교는 각 가정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더위가 걱정입니다. 개학하고 난 뒤에는 다 마스크를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씌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벗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반대로 고령층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자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냥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어.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 침 맞으러도 다니고 엄청 다녔어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차츰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학과 내달 추석까지 겹쳐 재유행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치료제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됩니다. 우리 시 관내 모든 약국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에 대한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근 3개월간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65세 이상 인구는 63%. 지자체는 치료제 수급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시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살피겠다며 조사위 구성을 추진하면서 반대 의원들과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연양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30년 가동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최종 입지 결정 고시까지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극렬합니다. 반대 시민들은 이제 법원과 경찰의 고발과 소송, 가처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 등 경찰 고발건은 불송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결정되면서 순천시에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소송과 고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동안 순천시 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시 행정에 대해 큰 틀에서 결을 함께 해왔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의 제안이 시작점이 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의회에서 도대체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감사, 조사해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의회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된 행정사무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세워줘 놓고 하라고 해놓고 또 다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발동한다는 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당사자로서 반대 입장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의회에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해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무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 의회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시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조사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의회는 순천대 의대 유치 방법론을 두고 의원들 간 큰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까지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또 한 차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고흥 소록도 방치 폐기물 기획 보도와 관련해 고흥군이 조례 강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폐기물 투기자를 추정하긴 어렵다며 대신 관련 법에 따라 소록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 등 다른 지역처럼 5톤 미만 공사장의 생활 폐기물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하반기 중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올해 벼 가입 대상 면적 14만 9천 헥타르 가운데 79%인 11만 7천 헥타르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4%를 크게 웃돈 것으로 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함께 재해보험료의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춘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SRT가 개통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2차례만 열차가 다니고 있어 열차 이용객 사이에서 증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수서에서 도착한 SRT 열차. 평일에도 승객이 줄지어 내립니다. SRT 전라선은 지난해 9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전남 동부권 접근성이 크게 나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수서역이 집이랑 더 가까워서 이용하기가 더 편했고 안에서도 별로 불편함 못 느꼈던 것 같아요. SRT 전라선은 상하행 하루 2회, 총 4번 운행합니다. 매달 4만 명이 전라선에서 타고 내립니다. 경기 동남부와 서울 강남권을 자주 오가는 지역 주민은 증편을 원합니다. 하루에 이제 2편이어가지고 좀 늦은 시간대도 있으면, 저녁 시간대도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증편 목소리가 꾸준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남 동부권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수요가 커졌습니다. 여수에서 강남의 대형병원을 다니시는 환자분들도 많고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SRT 증편이 꼭 필요하다는 많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증편은 어렵다는 게 정부와 전라남도의 설명입니다. 경부 호남 전라선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평택에서 오송 구간 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구매 계약한 열차 14대가 차례대로 투입되고 평택에서 오송 구간 확장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8년이나 증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가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024 광양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갖고 이달 안에 관내 청년 공동체 10개 팀이 버스킹과 뮤지컬, 플리마켓 기획 운영,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청년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청년이 즐겁고 행복한 광양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고흥 지역 29개 마을에 이번 추석 전 광역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고흥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을 통해 포두면, 오취마을 등 관내 29개 마을에 다음 달 초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 연말까지는 추가로 8개 마을에 대해서도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전체 515개 마을 가운데 344개 마을에 광역 또는 지방 상수도가 보급됐고 41개 마을은 현재 설계나 공사 중에 있으며 86개 마을은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 목포에서 두 번째로 진행된 1897 계양 문화거리는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을 개선한 목포시 목원동과는 달리 관광형 사업이 진행된 1897 계양 문화거리의 가능성을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격자형 도로를 끼고 근대와 현대 가옥들이 지난 세월을 품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열 목포의 대표 관광 코스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지난 2017년 이곳에선 목포의 두 번째 도시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전 실체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접하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5년간 711억 원이 들어간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 관광 루트 개선과 시설 정비뿐 아니라 1897 계양문화거리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형 사업이 강화됐습니다. 목포 세관 창고를 리모델링해 전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를 지닌 기존 건축물도 공간의 주요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곳은 1900년에 지어진 일본 영사관 건물입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이 건물은 계양문화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를 얻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7 계양의 유산과 일제감정기 일본식 가옥들도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호남에서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성장한 목포. 계양문화거리는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장소로 도시재생 사업이 더해지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늘어나는 관광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건수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된 후로는 800만 원을 이미 넘어섰고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도심 전체로 효과가 확산하지 못하고 체류형 관광 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계양장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얼마든지 목원동과 계양장 일대를 연계하는 그런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도시 재생이 도시의 자산과 특성, 주민 공동체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법원이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광주지법 파산 일부는 1,000억 원대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남양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남양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2024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공모전에서 분청사기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구는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인 분청사기를 현대적인 예술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미디어 아트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